교과서도 나중에 풀어야 되고 너네 학습지도 풀어야 될 거 아니야. 저 근데 지금 보니까 생평가 준비가 내일 쌤평가 뭔데? 저 그거예요. 그 개념 쓰는 건데 그 개념을 그 중3 때 배운 거랑 이번에 배운 거랑 그 비슷한 거 찾아갖고 그 차이점을 공통점 그런 거 있어요. 써 빨리 해. 써서 올려. 좀 이따가 하던지 봐줄 테니까 써보고. 자, 일단은 우리가 두 번째 단위 항등식이죠? 그죠? 항등식은 우리 다 공부했겠지만 방정식하고는 전혀 다르다. 그죠? 방정식은 뭐를 구하는 게 목적이었냐면 근과 해를 구하는 거죠. 참이되는 x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었다면 항등식은 뭐를 구하는 게 목적이냐, 태민아? 응. 뭐가 목적이야? 근과 해야? 아니요. 근과 해는 다 알잖아. 모든 실수가 근 아니야?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하잖아.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하는 등식이기 때문에 해를 구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뭐를 구하냐면 항등식이 되도록 그 문자 앞에 있는 걸 우리가 개수라고 부르는데 그 개수 중에 모르는 개수를 뭐라 부르냐면 조금 어려운 말로 미정개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항등식은 뭐 찾는 게 목적이다? 미정개수를 찾는 게 목적이에요. 해 찾는 게 목적이 아니야. 그러니까 미정개수 찾는 방법이 딱 두 가지가 있지. 뭐냐 우리 하율아? 개수 비교법이랑 응. 수치 그래. 개수 비교법이랑 수치 대입법. 자, 이거 두 개밖에 풀이법이 없어요. 그거 하나 하다가 안 되면 다른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 건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정리 잘 해놓으라고, 개념을. 그러니까 수학을 못하면 개념이 없어, 일단. 개념부터 안 돼 있어. 물어보면 대답이 하나도 안 나와. 맨날 하는 얘기가 똑같아요. 문제 대충 풀었어요.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전형적으로 이제 수학을 못하는 친구들이 하는 얘기들이 그런 얘기예요. 개념을 물어보면 몰라요. 내가 그러면 수학 잘하고 싶다. 그럼 개념을 잘 알면 돼요. 좀 간단한 문제죠? 자, 요게 그래서 이제 개수 비교법과 수치 대입법을 쓰기 위해서 개수 비교법을 쓰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뭐였다? 개수들끼리 비교해야 되니까 무슨 정리를 해야 돼? 다항식을 어떻게 정리해야 돼? 내림차순 정리를 해야 되겠죠. 정리를 이쁘게 해야 하지만 뭐 개수를 비교할 거 아닙니까? 수치 대입법은 뭘 알아야 돼? 어떤 수치를 대입하면 좋을까? 이게 핵심 아니야? 아니 아무거나 다 대입해? 막 10만 대입해? 아니 뭐 아무거나 너 성립하는데 10만 대입하면 이제 걔가 좀 제정신이 아니다 뭐 이런 소리 들을 거 아니야, 그치? 계산이 간단해지도록 어떠한 수치를 대입하는 거에 목적이 있는데 수치 대입법은 내가 뭐 넣어야 될지도 대충 다 알려주지 않았어? 여기만 보면 돼! 막 그러면서 주인공이 여기야! 맨날 되게 많이 얘기 안 했어? 했냐 안 했냐 하율아? 했어요. 그치? 근데도 모르면 걔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야. 뭐 지금 우리 드라마를 봤는데 주연이 누군지 아직도 모르는 거지. 드라마를 봤는데 주연을 모르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야, 최소 드라마 봤으면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 정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몰라도 돼? 드라마 본 거 맞아? 이때 뭐 문제가 있잖아. 주인공 알아야 될 거 아니야? 특히 뭐 남자 친구들은 여자 주인공에 관심이 많을 테고 여자 친구들은 남자 주인공에 관심이 많겠지만 서로 아니? 남자 주인공에 더 관심이 많아? 재민아? 아니지. 뭐 그치? 그래서 일단은 뭐 이런 것처럼 우리가 수치 대입법에서는 어떤 수치를 대입할지에 대해서 고민해보면 되겠다. 그래서 문제를 이제 풀겠지만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거의 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문제가 풀린다 안 풀린다? 거의 다 풀리는 거야. 근데 저 두 개를 이용한 쓰기 되게 어려운 케이스의 문제, 막 식을 변형시켜야 되고 뭔가 막 바꿔야 돼, 막 뭔가를. 그러면 그런 문제를 우리가 무슨 문제라고 한다? 그런 문제를 심화 문제라고 부르는 거지. 그런 게 어려운 문제인 거야. 근데 그걸 제외하고는 그냥 이 두 가지를 쓰면 거의 다 풀려요. 그러니까 항등식을 잘 모른다라고 하는 거는 얘가 공부를 했다 안 했다? 잘 안 하는 거죠. 사실은. 그럼 이제 1번부터 볼게. 이제 문제를 보면서 너무 오랫동안 설명하면 이제 졸리니까.
지금 내가 나눠준 요 미정계수법이라고 섞여있는 프린트, 첫 번째 프린트 말고 두 번째 프린트를 보시면, 그 미정계수법에 대해서는 크게 몇 가지가 있는 거냐면, 지금 항등식에서 두 가지를 쓰는 거야. 이거 아니면 이거라고. 그럼 45번 한번 볼게요. 45번. 45번 문제를 보니까 뭐에 대한 항등식을 했냐면 x에 대한 항등식이래.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지. 요식하고 요식이 같대. 자,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문제를 봤을 때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뭐냐? 항등식인 걸 알았지? 그 여러분들 제일 먼저 될 건 뭐냐면 일단 미정계수가 몇 개인지를 좀 보셔야 돼. 그 미정계수를 보니까 여기 몇 개죠? 여기? 3개. 3개지. x가 미정계수라고 하면 진짜 쳐 맞아요. 진짜 쳐 맞습니다. 진짜 x에 대한 항등식인데 뭐 x가 미정계수를 이게 뭐 장난치냐 뭐 이런 거죠. 그러면 이 a, b, c를 구하기 위해서 수치대법 쓰기가 상당히 애매해요. 일단은 c는 좀 구할 수 있거든. 수치대법으로. x에다 뭐 집으면 나오는 거 아니야, 하율아? c 구하고 싶으면. x에 뭐 집어넣으면 되냐, 수치대법 하면. 얘는 없어지는 거 대입하면 되잖아. 1이요. 1이잖아. 1 대입하면 얘네들이 사라지잖아. 아니야? 맞아요. 원리가 복잡하지 않아요. 그냥 0이랑 곱해주면 돼요. 없어지는 건 뭐 순식간이에요. 아씨. 그럼 C는 쉽게 구할 수 있는 건데, A, B는 조금 난감하지. 아니, A, B는, 그래서 결론은 이 문제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수치대법으로 푸나, 개수비교법으로 푸나, 엄청나게 뭐 수치대법 쓴다고 빨라지지 않기 때문에, 첫 번째 문제는 그냥 뭐로 풀어볼 거냐면, 개수비교법으로 풀 거야. 그럼 태민아 뭐 해야 된다 했죠? 개수비교법 풀려면? 그래. X에 대한 내림차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수들끼리 비교하는 거죠. 그게 끝이에요. 선생님 이거 내림차 정리 오늘 못하는데요? 골치 아픈 거지. 진짜. 그럼 진짜 골치 아파지는 거다 진짜. 그치? 그럼 이거 x 플러스 1 제곱이니까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일 거고 얘는 2x 더하기 2고 여기 빼기 1이니까 결론은 x제곱 더하기 4x에다가 플러스 2가 좌변이 되겠고 우변도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이니까 ax제곱이 되겠고요. 마이너스 2a 플러스 ba 마이너스 2a 플러스 b의 x가 되겠고요. 상수항은 a 빼기 b 더하기 c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여러 가지 풀 수 있겠지만 그럼 a는 누가 봐도 몇이냐? 우리 서우야. 누가 봐도 1이죠. 이거 못 봤다. 사람이 아니죠. 그치? 1일 거 아니야? 그럼 얘가 1이면 마이너스 2 더하기 b잖아. 얘가 누구랑 같아야 돼? 4랑 같아야 되니까. 그럼 b는 몇이겠냐? 6이죠. 그래, b 6이에요. a는 1이고. 여기다 대입하면 1 빼기 6이니까 마이너스 5 더하기 c가 2가 돼야 되니까 c는 몇이겠냐? 7. 이렇게 개수비교법을 통해서 찾을 수가 있다. 그래서 다 곱해라. 다 곱하면 40인가요? 그죠? 이런 식으로. 너무 어려워요?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잘 보세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선생님 많은 문제를 풀어봤잖아. 수치대법으로 할 수 있다면 수치대법으로 해결하면 제일 좋아요. 왜냐면 개수비교법 쓴다는 얘기는 다 전개해서 다 내림차순 정리해야 되니까 그게 편할 것 같냐 귀찮을 것 같냐. 태민아 편할 것 같아 귀찮을 것 같아? 편해 귀찮아? 괜찮아요? 귀찮잖아 웬만하면. 그러니까 수치대법으로 최대한 풀려고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해? 뭐로 풀어야 돼? 귀찮아도 뭐로 풀어야 돼? 그래서 풀어야지. 안 풀 수는 없잖아요. 그럼 안 낼 거야? 점수 그냥 버려? 귀찮다고? 맞을 수 있지만 나는 귀찮으니까 난 상남자니까 버린다. 이럴 수는 없잖아. 그치? 그럼 그 상남자가 아니라 이제 그 미련한 놈이죠? 그렇게 되면? 아니야? 안 미련해? 그냥 버려도 괜찮아? 자, 그러면 이제 수치대법으로 풀기 좀 좋은 문제가 몇 번에 있죠, 여기서? 48번에. 뭐, 생 같은 데 보면 다 있죠. 48번. 문제 풀어주지 않겠어요? 48번에 A 구하고 싶어. 그럼 X에 뭐 집어넣으면 되냐? 우리 태민아. 마이너스. 거짓말 하지 말고. 2요 2. 2지. B랑 C가 없어져야 되니까 X에다가
집어넣는 거. 이게 이제 수치대법칙이 좀 좋은 거죠. 뭐 대충 느낌 알죠? 이거 많이 봤죠? 그럼 넘어갈게요. 그럼 여기서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문제가 시력업이라고 있는데 49번이 있어. 49번을 좀 보세요. 맨 밑에 있죠? 자, 이런 문제가 이게 뭐에 대한 항등식 문제 같냐? 우리 서울 애들이 봤을 때. X에 대한 항등식 문제지. 뭐 이거 모르겠다. 나 이거 X에 대한 항등식 얘기인지 모르겠다. 손 들어 빨리. 손 다 드세요. 빨리 드세요. 없지? 자, 그러면 자, 하유라. 이거 왜 어려운 문제일까? 이게 왜 어려운 문제일까? 네가 봤을 때 이게 왜 어려운 문제일까? 이거 항등식 문제잖아. 그 머릿속에 몇 개가 돌고 있어, 머릿속에서? 지금 나한테 배웠어. 방금 배웠어. 이거 안 돌고 있으면 얘 조금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던지 지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야, 지금. 그치? 그러면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딱 보자마자 뭐를 적용하기가 어려운 거야? 수치대법이나 개수비교법을 곧바로 적용하기가 어려운 거야. 아니, 보자마자 적용 가능해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쓸 수 있도록 식을 어떻게 해야 돼? 변형시켜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봐봐. 대부분의 어렵다고 하는 문제들은 다 똑같아. 이렇게 보자마자 누가 봐도 개수비교법 써야 될 것 같아. 보여. 이건 쉬운 문제인 거야. 이거 못 풀잖아요? 공부를 안 하는 놈들인 거지. 이거는 그냥 얘가 공부를 안 하고 있구나. 근데 얘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몰라. 그럼 얘가 이제 인문계 고등학교면 안 됐지. 그랬었으면 좀 슬픈 이야기지만. 그죠? 그 정도의 지능이었다면 특성화고를 갔어야지. 그치? 아니, 맞잖아. 아니야? 이 정도를 했는데도 대놓고 봤는데도 열심히 공부했는데 이거 못 풀어. 이거 못 풀어. 솔직히 말해서 뭐 특성화고를 갔어야지. 인문계 고등학교면 안 됐지, 사실은. 닦아놓고 얘기해서. 이제. 근데 이제 이런 문제들이 왜 어렵냐면, 식을 변형시켜야 되는 거야. 그럼 봐봐. 이렇게 문제 힌트가 뭐냐면, 잘 들어. 그러니까, 왜 이렇게 풀 수밖에 없는지 내가 설명해 주는 거야. 외우지 말라는 거야. 어차피 변형 문제가 많으니까. 여기서 이 값이 어떻게 한대? 일정하대. 그러니까 이게 어떤 값으로 일정하게 나오나 봐.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그 값을 우리가 미지수 놓는 거야. K라고 넣을 수 있겠지. K라고 넣을게. 뭐라고 넣는다고? K. 일정하니까. 어떤 상수값이야. 이 K가. 그 다음에 양변에 얘를 곱해. 분모에 있는 거야. 그거 왜 곱하냐? 왜 곱하냐? 누구 쓰려고? 얘 쓰려고. 이 상태에서는 개수비교법도 쓸 수가 없고 뭐도 못 써? 수치대법도 못 쓰잖아. 이거 어떻게 써? 이런 거 좀 본 적 있어? 그러니까 값이 일정하다는 거에 K라고 놓은 다음에 얘를 곱해주는 거야. 얘를 곱해주게 되는 순간 얘를 못 써. 인간이 아니야. 아니 어떻게 못 써? 사실 보이는데 계속 비교하라고 보이는데 아니야? 안 보여? 이거 내가 곱했는데 안 보인다 그러면 빨리 눈을 파던지 하여튼간에 뭐 어떤 하여튼 뭐 눈에 문제가 있는 거야 일단은. K를 곱해서 그럼 이렇게 되겠지. 3kx제곱 2kbx 플러스 9k가 되니까 누가 봐도 개수비교법을 쓸 수 있어 없어?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식을 변형시켜서 우리가 개념을 쓸 수 있도록 바꿔야 되는 문제들이 일반적으로 쉬운 문제가 아니라 약간 어렵다고 하는 문제들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자마자 개념을 쓰기 위해서 누구나 봐도 보여. 얘는 이거네. 이게 왜 어려워? 이게 어려우면 공부를 안 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그러면 왜 이런 문제를 풀려고 하면은 왜 개념이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이 바꾸는 모든 원리가 뭐야? 이거 쓰려고 바꾸는 거잖아. 우리가 식을 변형하거나 우리가 식을 바꾸는 모든 원리가 어디에 있는 거냐면 우리 목적지가 나와 있어. 그 목적지가 뭐야? 개념이야. 이거 쓸 거야 마지막에. 그게 내비게이션이 적혀 있는 거야. 내가 만약에 가는데 내가 이제 항상 우리 아내랑 가끔 다닐 때가 있는데 내가 이제 우리 아내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여기 바깥에 이제 그 피오나 이제 마녀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치? 사실은 나타내 뭐 기치대요. 길을 몰라. 근데 되게 재밌는 게 항상 앞장서서 먼저 나가세요. 이게 문제인 거야. 왜냐면 다 길을 앞장서 나가면 대부분 사람 어떤 생각을 하죠? 길을 알고 있구나. 가잖아. 그럼 다 따라가죠. 그럼 어떤 길로 가 있을까요? 나중에 목적지로 데려갔을까? 이상한 길로 가고 있을까요? 망한 거죠. 망한 거죠. 내가 항상 얘기하지. 길 치면 뒤 따라오라고. 왜 모르는데 가냐고.
남들이 다 아는 줄 그냥 쫓아가잖아. 다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아니, 아니, 뭐 이렇게 자신감 있게 가니까 다들 속아가지고 다 쫓아가거든요? 그럼 가다 보면 잘못된 길이죠. 내가, 왜 너는 항상 길을 모르는데 앞장서서 가냐? 내가 항상 이 얘기를 해요. 모르면 뒤따라가는 게 맞는 거 아니냐? 내가 좀 잘못 생각하는 건가? 선생님 되게 티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좀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넌 어떻게 생각하냐, 거기에서. 돌격 앞으로 길을 모르는 거 돌격 앞으로 하래. 근데 막 이상한 데로 가 있어. 막 다 같이 죽는 거잖아. 그죠? 그죠? 그래서 내가 항상 이제 돌격 앞으로 할 때는 좀 알고 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치? 어떻게 생각하냐? 맞아, 틀려. 뭐지? 모르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원래. 그치? 그치? 그래서 이게 내비게이션인 거야. 뭐야? 얘랑 얘를 쓰게 하기 위해서 이 식을 어떻게 변형시킬지가 누구한테 달려있는 거야? 얘한테 달려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 시험 문제를 풀 때는 개념을 잘 모르고 암기만 해서도 풀려 안 풀려? 풀린다고. 근데 문제가 이렇게 변형이 되고 이렇게 숨겨놓잖아? 알잖아. 이 수학이라는 학문이 참 이렇게 직설적인 고백을 싫어해요. 숨겨놓는단 말이야. 그치? 찾아야 되잖아. 찾을 수 있는 그 모든 내비게이션이 누구다? 개념인 거야. 그러니까 개념을 잘 아는 애들은 이 식도 어떻게 바꿔야 되겠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지. 그 생각을 가지고 문제에 접근하는 거라 아무 생각이 없이 접근한 놈이라 누가 풀 확률이 높겠냐 내가 봤을 때. 그래. 그러니까 수학에서 상위권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를 강조할 수밖에 없냐면 무조건 개념인 거야. 근데 개념이 안 된 애들이 상위권에 가고 싶어요. 그럼 갈 수가 없는 거죠. 길을 몰라. 어떻게 가? 길을 모르는데 잘 갔다. 그게 기적이에요. 아니, 내 말 틀렸나요? 내가 지금 여기부터 길을 전혀 모르는데 막 갔어. 근데 목적이 도착했대. 그게 기적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갈 수 있어요? 어떻게 가냐, 하이오라디는 그게. 그게 기적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바꾸는 원리들이 잘 보면 있지만 답안지를 보잖아? 안 써 있어. 왜 이렇게 식을 바꿨냐? 여러분들 뭐 미친 듯이 해설지 보세요. 써 있을 것 같아요? 안 써 있다니까. 안 써 있으니까 답안지를 봐도 답답한 거야. 이게 고등학교 때 수학 공부하다 보면 답답하죠. 답안지를 봐도 뭔 헛소리인지 왜 이렇게 바꿨는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야. 지금 바꿨대. 왜 그 이유를 알고 싶다고? 몰라. 그러니까 답답하잖아. 문제 풀 때마다 보면 애들이 어렵지. 내가 그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잖아. 모든 거는 개념으로 통한다. 이걸 곱한 것도 그런 이유다. 계속 이거 쓰려고. 그럼 K가 몇이야, 여기서? 누가 봐도 사람이면 알겠죠. K는 2가 되겠죠? 아니에요? 6이 돼야 되니까? 그럼 K가 2가 되면 이게 4B잖아. 4B랑 뭐랑 같은 거야? 2A랑 같은 거야. 근데 K가 또 2니까 B는 뭐가 되는 거야? 9이 18이 되는 거지. 그럼 이게 18이면은 이게 몇이야? 18 곱하기 4야? 그럼 A는 36이야? 엄청 크네?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야. 숫자 좀 크게 나오긴 했는데. 근데 A 더하기 B는 몇이 된다? 54가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번 단원에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거는 일단 계수비교법 쓰려면 내림차 정리 필수. 웬만하면 뭐로 해결하자? 수치대입법으로 해결하자는 게 머릿속에 있어야 되겠고 문제를 봤을 때 어떤 거를 쓰는 게 빠를지에 대해서 고민을 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게 이제 기본 개념이에요. 넘어가 봅시다. 근데 이제 헛소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자, 넘어갈게요. 여기 문제가 많진 않아요. 센에 비해서는. 그 다음에 이제 50번 같은 문제는 한 등식만 내니까 조금 문제가 너무 어떻다? 너무 쉽다. 그러니까 다른 거랑 연결시켜 놓은 건데 50번은 뭐랑 연결시켰냐면 K 값에 관계없이 뭐를 근으로 가진다? X는 1로 근을 가진다. 이거 많이 보지 않았냐? 이런 문제 되게 많이 보지 않았냐? 안 봤냐? 제가 공부를 안 해서 본 적이 없어요. 뭐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이거는 X에다 먼저 뭐를 대입해야 되죠? X에다가 1을 대입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에 대한 내림차 정리하죠? K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자, 이 문제 기억나시죠? X가 1을 무조건 근으로 가진대. 1을 대입해요. 당연히 성립하죠. 성립하면 1 플러스 K 마이너스 2 더하기 K 플러스 3P 빼기 Q 플러스 2는 0인데 이 상태들이 뭘 하냐? K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를 해서 개수들을 다 뭐로 만들면 된다? 0으로 만들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엄청 쉬운 문제죠?
안 풀어줄게요. 51번은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미지수 하나 없애야 돼, 안 없애야 돼? 없애야 돼. 51번은 이거 냉탕 정리 푸세요. 51번은 XY 항등식처럼 보이지만 XY 관계식을 줬어. 그래서 문자 하나 소거시킨 다음에 계수비교법 써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누구 없애야 돼? 뭐 X 없애도 되고 Y 없애도 돼요? 너 누구 없앨 거야? 그 Y 대신에 뭐 대입하면 되는 거야? 1-X 대입해가지고 풀면 돼요. 그럼 X에 대한 항등식으로 문제 풀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별로 어려운 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52번 내가 너무 많이 얘기했죠. 이 52번을 만약에 계수비교법 풀려는 친구가 있었다. 대단한 친구다. 그런 친구, 인간 승리하는 친구, 그치? X-1이 10승. 그치? 어떻게, 가능하겠어? 아니지, 그치? 그럼 이건, 여기서 계수비교법 썼다는 얘기는 얘가 일단 제정신이 아니다. 그치? 일단 평범한 애는 아니에요. X-1이 10승 했다는 얘기는 평범하지 않은 거지. 뭔가 범상치 않던지, 뭔가 하여튼 대단한 애라는 거지. 뭔가 일단 평범하지 않아. 그럼 이건 남는 게 뭐밖에 없냐, 하유라? 계수비교법 안 쓰면 뭐밖에 안 남아? 그래, 수치대입법 풀면 되는 거지. 근데 여기서도 수치 대입할 게 정해져 있다고 했잖아. 기억나냐? 0, 1, 마이너스 1밖에 없어요. 왜냐면 2만 대입해도 뒤에 2의 몇 승이 되죠? 2의 몇 승이 되죠? 2의 10승이 돼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여기서도 수치 대입하면 2, 3만 대입하잖아요. 이게 10승이 나오면 계산이 쉬워, 어려워? 어렵잖아.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뻔한 문제야. 난 개인적으로 이런 문제가 너무 뻔하다고 생각하거든? 이게 어렵다고 나오잖아요? 이걸 우리 우롱하는 거야, 다시. 난 봤을 때 이게, 야, 누가 이걸 계속 가겠냐. 간 놈이 미친놈이지, 사실. 아니, 간 놈이 있을 것 같아, 너? 100명 중에 100명 아무도 안 가려고 할걸? 아, 모르겠어요. 가끔 미친 애가 한 명 있으니까 내가 상대할 수는 없는데. 제정신이면 계속 안 갔겠지. 그리고 수치대입법 하는데 여기 몇 개만 대입해보자. 야, 2만 대입해봐도, 이거, 계산이 이게, 이게,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문제는 대입할 것도 다 정해져 있죠. 0, 마이너스 1, 1. 그러니까, 어렵다, 쉽다? 쉽다는 거죠. 자, 넘어가 볼게요. 자, 53번 문제는 이제 안 풀어줄 거야.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보시고요. 53번 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많이 틀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왜 많이 틀리냐? 이게 은근히 문제들 중에서 나머지 정리랑 나눗셈과 항등식이 헷갈리게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자, 일단은 이 문제를 한번 볼게요. 53번은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빼기 2x 더하기 b가 뭐로 나눴을 때?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1. 자, 이 문제는 실제적으로 몫이 있어요. 이제 몫이 있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3x 플러스 4. 자, 이 문제는 닦아놓고 얘기할게요. 이 문제에서 잘 보셔야 돼요. 여기가 인수분해가 되냐 안 되냐가 되게 중요한데, 얘는 인수분해가 되냐 안 되냐. 되지. 그럼 이 문제는 수치대입법으로 풀 수가 있는 거예요. 뭐랑 뭐를 대입하면 되냐면 마이너스 2랑 1을 대입하면 몫을 몰라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면 여기 미수 두 개니까, 미정계수 두 개니까 연립해서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고. 근데 잘 보세요. 여기가 인수분해가 안 되는 문제를 줄 때가 있어요. 뭐가 안 될 때 준다고요? 인수분해가 안 되게 줄 때가 있어. 그러면 이때는 잘 들으세요. 여기가 인수분해가 안 되면 잘 들어. 이제 여기가 인수분해가 안 돼. 여기가 인수분해가 안 되는 순간은 뭐로 풀 수가 없는 거야? 인수분해가 안 돼. 수치대입법 풀 수가 없는 거지. 그럼 뭐밖에 안 남아? 그러면 여기를 만들어내야 돼. 계수비교법을 쓰기 위해서. 다양하겠지만. 얘기가 안 만들어지잖아요? 계수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비교할 거야? QX 놓고 비교해? 가능해?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가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럼 여러분들
명심해. 인수분해 안 되는 순간, 안 돼요! 몰라요! 이러면 나 진짜 맞아요? 안 되는 순간 얘를 살려내야 돼. 얘가 2차고, 얘가 3차니까, 최고차는 몇 차겠어? 1차지. 그러니까 X 플러스 C라고 이렇게 살려내야 된다고. 이걸 해야 돼. 인수분해가 안 돼. 왜냐면, 수치대법을 풀 수가 없으니까. 살려내고, 전개 때려가지고 뭐 해야 돼? 개수비교법으로 풀어야 된다, 안 풀어야 된다? 풀어야 된다. 근데 애들이 은근히, 이게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못 풀어. 나한테 와가지고 선생님 저 문제가 안 풀려. 이런 애들 가끔 있어요. 맞아요. 내가 분명히 이거 잘 들으라고 했다. 인수분해 안 돼서 못 풀었다는 얘기 쌉소리 나오면 진짜 혼나요 진짜 이거. 안 돼도 풀 수 있어야 돼. 야 어차피 둘 중에 하나잖아. 스치대법 아니면 개수비교법이야. 야 하나 안 된다고 포기하는 애는 뭐야 대체. 야 나머지 하나는 뭐야. 버려지는 거야? 그렇게 너네 인정사정 없었어. 이렇게 막 버리고 그러는 애들이었어? 그럼 안 되죠. 그래서 기억하시고 이 나눗셈 확률식에서 이런 문제들 조금 조심해라. 수치대법 안 될 때 기억해라. 개수비법이 있다. 버리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형 4번부터는 진정한 이제 뭐로 넘어가는 거죠? 나머지 정리로 넘어가는 거예요. 나머지 정리. 자, 나머지 정리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여러분 풀게 시킨 다음에 졸리니까 한 번에 다 들으면 내가 또 인수 정리도 설명해주고 뭘 할 테니까 두 번째 시간에. 그럼 나머지 정리는 뭐라고 설명할 수가 있냐면 나머지 정리는 우리 태민이는 뭐 어떻게 정리했어? 네 머릿속에 어떻게 저장돼 있어? 나머지 정리. 뭐 나머지를 정리하는 거 이런 쌉소리 하면 이제 맞아요 진짜로. 아니 뭐 유태민은 유태민이야 이런 얘기죠, 그렇지? 뭐야? 네 머릿속에 뭐라고 정리돼 있어? 응? 조리제법이 정리되어 있다. 슬픈 이야기죠. 우리 하율이 뭐로 정리되어 있냐? 나머지 정리. 이런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너네들이 그런 고민 해보냐 이거야. 너네 머리가 있을 거 아니야. 뭐 우리 머리가 있으니까 뭐 스마트폰 쓰고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개념에 대한 고민을 해보냐 이거야. 자기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냐 이거야. 내가 어떤 개념을 배웠으면 내 안에서 어떻게 그걸 정리해가지고 그게 무슨 얘기인지 내가 파악하고 있냐 이거야. 그런 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 근데 수학을 잘하길 원해. 불가능에 가까워요. 못 올라가요. 어떻게 올라가? 개념에 대한 정리를 하나도 안 돼 있는데 뭔 수로 수학을 잘합니까? 당연하겠지만 그렇게 하는 애들의 10중 8구는요 거의 암기식으로 공부하게 돼 있어요. 뭐 슬픈 이야기지만 거의 암기식인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게 바로 미러. 항상 얘기하지만 그런 게 기적이야. 이게 뭐 나무 형님 뭐라고 정리하겠냐? 성우는 뭐라고 정리했어? 자기 나름대로 뭐 정리한 게 있어요? 없습니까? 나머지 정리는 내가 항상 얘기하겠지만 나머지 정리를 언제 구하는 거냐? 몫을 구할 필요가 없을 때 쓰는 거야. 나머지 정리는. 몫을 구해야 되잖아? 직접 나누던지요. 조리제법 쓰셔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 정리라는 게 뭐냐? 몫을 구할 필요 없고 나머지만 빠르게 구하고 싶을 때 뭐를 통해서? 수치대법을 통해서 나머지를 빠르게 구하는 방법이 뭐다? 그게 나머지 정리인 거예요. 이런 거죠. 내가 만약에 이런 거야. 내가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만들어 본다면 내가 이제 만약에 문제를 만들었어. x의 세제곱 플러스 2x제곱 빼기 5x 플러스 1이라고 했고 여기서 내가 만약에 x 플러스 x 마이너스 6으로 나눴어. 그래서 얘로 나눴을 때 몫이 있겠죠. 나머지가 1차가 나오겠지. 이렇게 2차로 나눴으니까 이때 원래대로 한다면 직접 나눠야 돼요. 2차식이니까. 직접 나눠서 뭐랑 뭐를 구해야 돼? 몫과 나머지를 구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 문제에서는 이게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수치대입법을 통해서 몫을 안 구하는 거야. 마3과 2를 대입해서 뭐를 구할 수 있다? 나머지를 구하는 거야. 이런 게 나머지 정리인 거야. 그러니까 수치대입법을 통해서 직접 나누지 않고 몫은 못 구해요. 당연하겠지만 나머지만 빨리 구하려고 할 때 쓰는 게 뭐 어떤 방법 중에서? 평면치에서 어떤 방법? 수치대입법. 누구 패싱하는 거야? 꼭 패싱. 뭐 몰라. 하지만 0 되면 다 버려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서 나머지만 빨리 구하는 방법이 그게 바로 나머지 정리다. 그러니까 나머지 정리 핵심은 매번 얘기하잖아. 뭐를 대입할 것이냐. 어떤 수치를 대입할 것이냐. 그게 핵심이라고 대부분 문제가.
근데 그게 어디 앞에 있는 놈이야? 다 목 앞에 있는 부분이라고. 목 앞에 있는 부분을 0으로 만드는 걸 대입하는 게 나머지 정리의 핵심이라는 거야. 그게 개념이야. 그냥 어떤 수치를 대입할 것이냐 여기 정해져 있다고. 여기 앞에 있다고. 모든 거. 얘가 인수분해가 안 되면요 문제가 어려워져요. 왜? 선생님 왜 인수분해가 안 되면 나머지 정리 문제가 어려워지는 겁니까? 어떤 수치를 대입할지가 잘 나오지가 않으니까. 수치대법을 풀어야 되는데. 그래서 어려워진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 풀 때 항상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뭐 가장 쉬운 문제부터 한번 볼게요. 57번. 이거 풀고 잠깐 쉬었다가 봅시다. 57번. 다항식 px를 뭐로 나눴대? px를 x-5로 나눴대. 이때 몫이 있겠죠. 나머지가 몇이다? 마이다. 그럼 x에 뭐 대입하면은 나머지가 나온다는 거죠? x에다가 5. 그럼 p5는 뭐가 나오는 거야? 없어지고 마이너스 2다. 이게 나머지 정리인 거죠. 만약에 내가 x-5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고 싶어. 그럼 x에다 뭐만 대입하면 끝나는 거야? 5만 대입하면 끝나는 거야. 만약에 내가 x-2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고 싶어. 그럼 x에다 뭐만 대입하면 끝나냐, 태민아? 이게 그거야. 1차식이면 더 쉽죠. 2차식 나눠주는 거다. 구하니까. 이게 그냥 기본인 거야. 그래서 봐봐. 이제 나머지 정리도 1차식 나눈 거, 2차식 나눈 거, 3차식 나눈 게 있는데 뭐가 제일 쉽겠냐? 그냥 탑식을 생각해도 1차식. 얘는 인수분해가 안 될 수도 없잖아. 아니야? 1차식인데 인수분해가 안 돼? 아씨, 누가 봐도 0 되는 게 있잖아. 아니야? 없어? 1차식인데 없어? 그럼 뭐 문제가 좀 있죠. 그럼 빨리 인문계 고등학교 빨리 자퇴하시고 빨리 딴 데 가봐야 된다고 내가 이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 뻔한 문제인 거지. 이거 가지고 장난치는 문제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qx를 x-로 나눴대. 몫이 뭐 q'x라고 한다고 치면은 나머지 다 나오니까 q5는 몇이 되는 거야? 4죠. 그래서 3px 플러스 4qx를 x-5로 나눴다 나머지를 구하라. 결론은 3p5 더하기 5 대입하면 나오는 거니까 4q5를 구하는 게 되겠고 p5가 마이너스 2고 q5가 4니까 마6 더하기 16이 돼서 답은 뭐가 나온다? 10이 되는 뭐 이런 간단한 문제들이 1차식으로 나누는 경우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피곤해하고 졸려하는 것 같으니까 일단은 유형 4번까지 한번 풀어보세요. 쉬었다가 또 해줄 테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유형 5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일단 요거 오늘 다 풀고 교육적 기출도 있고 한데 뭐 여러분들 잘 풀어보면 되는데 풀어보세요. 자, 유형 5번은 이제 1차식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나머지 몇 차식 나누는 거죠? 2차식 나누는 거지. 그럼 2차식 나누면은 나머지가 1차 이하가 되는 거니까 일단은 뭐 62번 같은 문제는 뭐 지나가던 강아지도 풀 것 같은 문제로 이제 나와지는 것들이겠고 그러면 이제 시험 업을 한번 풀어봅시다. 62번 너무 쉬우니까 64번 일단 항등식을 써야죠. fx 플러스 2를 뭐로 나눴다? x 플러스로 나눴대. 몫이 있겠지. 나머지가 몇이었냐면 5래. 그러면 하연아 여기 x 뭐 넣어야 되냐? x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지 뭐 누가 봐도. 그럼 일단 마이너스 다시 보낼게. f 마이너스 1 플러스 2는 없어지죠? 5죠? 근데 f 마이너스 1이 몇이라는 얘기죠 결론은? 3이라고 준 거죠? 어렵냐? 태민아? 어려? 안 어렵죠? 두 번째로 3fx 빼기 2를 뭐로 나눴죠? 2x-1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가 1이다. 태민아, x 뭐 넣어야 되냐? 2분의 1이죠. 그럼 x 2분의 1 집어넣으면 3f 2분의 1 빼기 2는 1이니까 넘어가면 3이고요. f 2분의 1은 몇이 나와야 되냐면 1이 나와야 됩니다. 이게 1이 돼야 3 빼기 2가 1이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fx를 뭐로 나누냐면 2차식으로 나눴죠. 인수분해까지 해줘줬어요. 얼마나 친절하냐. 이렇게 친절할 수가 없어. 이게 왜 업인지 잘 모르겠지만 편안해. 우리 선 어떻게 하냐. 얘가 왜 업이죠?
이렇게 친절할 수가 없지 않냐? 이게 인수분해도 해줘주고 얼마나 친절해. 나머지도 야 AX 더하기 B라고 줬어요. 야 이게 어디 봐서 업이냐? 야 이게 어디 봐서 어디야? 업이야. 누가 봐도 미지수 몇 개죠? 2개인데 10 몇 개죠? 누가 넣어도 뭐에 넣어야 될지 보이죠? 그치? 안 보이면 뭐 눈에 문제가 있어. 내가 봤을 때 눈에 문제가 있어. 하려 어떻게 생각하냐? 안 보이면 눈에 문제가 있는 거 없는 거 내가 봤을 때. 누가 봐도 여기 보이잖아. 이게 안 보여. 딱 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 봐도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집어넣겠죠. x에다가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은 f 마이너스이고 이거 다 날라가잖아. 0이니까.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되겠고. 마이너스에 대입하니까. 이게 몇이다 이게? 3이다. x 2분의 1 또 집어넣겠죠. 뭐 연립해서 구하면 나오는 거니까. 그럼 f 2분의 1이 되겠고 여기 없어지죠? 여기 2분의 1 대입하면 2분의 1 a 더하기 b입니다. 이게 몇이죠? 1이죠. 연립하면은 a, b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뭐 이게 왜 업인지 잘 모르겠는데? 뭐, 넌 알겠냐, 하율아? 이게 왜 업이야? 그냥 누가 봐도 그냥 수치 대입하면 나오는 거 아니야? 아니 뭐 대단히 뭐 어려운 게 있어요? 너무 계산이 복잡해? 아니잖아. 그래서 뭐 이렇게 빼면 여기서 여기 빼면은 마이너스 2분의 3 a가 되겠고 없어지고 여기서 여기 빼면 2죠. 아닌가? 맞죠? 그럼 a는 마이너스 3분의 2 곱하니까 마이너스 3분의 4가 나옵니다. 여기 마이너스 3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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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가 되지. 3분의 9니까 b는 3분의 5가 됩니다. 그래서 a 더하기 b는 답은 3분의 1이다 라는 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뭐 이거 이제 넘어갈게요. 2차식 나눈 거. 얘도 뭐 별로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특히 여기가 인수분해가 되는 순간은 문제가 쉽다. 이제 3차식으로 나누면은 나머지가 몇 차가 나와야 되죠? 3차식 나누면 나머지가 2차가 나오는 문제가 나오겠고 이 3차식 중에서는 내가 언제 문제가 어려워진다 그랬냐면 인수분해가 안 되거나 아니면 뭐였죠? 완전제곱식. 완전제곱식으로 되는 문제가 67번에 있어요. 67번에 있어. 65번은 일단 대충 풀어주고 넘어갈게요. 65번은 2x 4제곱 마이너스 x를 이거 프린트를 보고 있죠. 원본이 있는데 잘 안 보이는 걸 보고 있었어요. 얘를 이제 x 곱하기 x 마이너스 1, x 플러스로 나눴을 때 3차씩 나눴고 나머지가 2차가 나오는데 상수항은 없다고 줬네. 뭐 0 대입하면 0 나오니까 나오겠고 0은 끝났고 이제 뭐만 남은 거야? 1하고 마이너스 2가 남았죠. 아니야? 1하고 마이너스 2 남았죠? 미지 몇 개야? 2개죠? 안 풀릴 리가 없죠? 근데 이것도 쉬운 문제다 어려운 문제다? 쉬운 문제죠? 아니 어려워? 뭐 그냥 1이 대입하고 1 대입해가지고 뭐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어려울 게 뭐가 있어요? 2 빼기 뭐 계산을 못해? 없어지고 1 대입하면 a 더하기 b잖아. 그 다음에 x에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2 4제곱 16 곱하기 2니까 32 플러스 2는 없어지고 마이너스 2 대입하면은 4a 빼기 2b 연립해가지고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a 더하기 b는 1이다. 이거 34니까 2로 나누면 2a 빼기 b는 17이다. 더하게 되면 3a는 18이 나오겠고 a는 6, b는 마이너스 5가 나와서 답이 나오는 거죠. a 빼기 b는 그래서 답은 11이 나옵니다. 이런 간단한 문제들. 자 그러면 67번 문제를 보자면 67번이 어려워진 이유는 이거 다 있어요. 뭐 세례도 있고 그 다음에 개념 플러스 유형에도 있었고 내가 다 설명했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 66번 문제는 왜 문제가 어려워졌냐면 67번이죠. 미안해요. 67번 67번이 어려웠던 얘기는 F2는 일단 마이너스 9야. X 마이너스 일어날 때 마이너스 9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뭐냐? fx를 뭐로 나눴을 때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x 플러스 5다 라고 했을 때 요게 핵심인 거죠. 요 제곱. 근데 어려워지네.
제곱 때문에 어려워진 거예요. 수치대입법 써도 2개 나와야 되는데 하나밖에 못 넣어요. 그 다음에 fx를 뭐로 나눴죠? 두 번째로는 x-2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rx가 바로 3차식이니까 2차식이 됩니다. 이렇게. 이게 rx예요. 자, 그래서 이 문제가 어려워진 이유는 매번 얘기했겠지만 여기가 제곱이 되면서 수치대입법을 쓰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이 나머지를 써야 되기 때문에 미지수가 3개잖아. 미정계수가 3개 나와야 되는데 2개 나와야 되는데 하나밖에 안 나와. 마이너스밖에 안 나와서. 그래서 이 식을 얘로 나눌 거야. x 플러스 1 제곱으로 나눌 거야. 얘를 x 플러스 1 제곱으로 나누면 여기서 나머지가 안 나와요. 나눠 떨어지니까. 그럼 어디서 나머지가 나오냐, 하유라? 여기야. 나머지요? 응. 이 나머지는 여기 나눈 거에서 나오겠어? 여기 나오는 거에서 나오겠어? 여기지. 여기는 x 플러스 1 제곱이 있잖아. 나눠 떨어지잖아, 여기는. 여기 나머지가 나올 수가 없지. 그러니까 얘를 뭐로 나눴을 때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몇이라는 거야? 2x 플러스 5라는 거야. 왜냐면 여기서 나머지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식을 이제 fx를 x 플러스 1의 제곱 나눌 거야. 이 식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눈 걸로 하면은 얘로 나눌 건데 여기 나눠 떨어지니까 나머지가 안 나오고 여기서밖에 나머지가 나올 수가 없는데 그 나머지는 누가 될 수밖에 없다? 문제에서 줬지만 2x 플러스 5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나눴어. 봐봐. 내가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를 나눠. 누구로 나눠? 얘로 나눠. x 플러스 1의 제곱. 그럼 당연하겠지만 x 플러스 1의 제곱을 나누면 몫이 뭐가 되겠냐? 몫이 뭐가 되겠어? 누가 보더라도. 이게 차수 같잖아. 몫이 뭐야? 이렇게 써줘? 몫이 뭐가 되겠냐? 뭐 직접 나눠야 되는데 2차식이기 때문에 조리도 보고 쓰는데 이거야.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를 내가 x 플러스 1 제곱 x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로 나누니까 몫이 뭐가 되겠냐? 우리 태민아. A야. A에서 끝이야. 왜냐면 2차식 날라가면 이제 끝난 거야. 뭐 여기 뭐 써야 되겠지만 빼면 나머지 남는 거야. 근데 이 나머지가 뭔지 알지? 우리 나머지 뭔지 알잖아. 나머지 뭐야? 그냥 얘로 나누면 몫이 A가 되는 거고 나머지가 뭐야? 2x 플러스 5라는 걸 알 수 있다. 이게 RX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미지수 몇 개 날라갔어? 2개가 날라간 거야. 원래 A, B, C였는데 BC가 날라간 거지. 이 나머지 써서. 원래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하나밖에 안 날라가. 그래서 이 RX 부분을 우리가 이 RX 부분을 바꿀 수가 있어. 이렇게. 뭐라고 바꿀 수 있냐면 x 플러스 1의 제곱 곱하기 a 더하기 2x 플러스 5라고 바꿀 수가 있는 거지. 그럼 a를 어떻게 구하냐? 여기 있잖아. f2는 마이너스 9다. 거기 대입하면 요 RX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는 거지. 나머지 하나 표지 나오는 거지. 그래서 2를 대입해요. f2는 다 없어지죠? 여기 2 대입할게. 여기 2 대입하면 없어져. 0이야 이거 0이니까. 이거 2 대입하면은 3의 제곱이니까 9a. 2 대입하면 4 플러스 5니까 몇이죠? 9죠. 그게 뭐라고 했냐 문제에서? 마구. 9a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18이니까 a는 뭐가 나온다? 마이너스 2. 그럼 rx가 나온 거야. rx는 뭐냐? 결론은 x 플러스 1의 제곱에다가 뭐를 곱한 거야? a니까 마이너스 1을 곱한 거에 2x 플러스 5가 rx 나온 거죠. 다 구한 거예요. 구하라는 게 뭐죠? 문제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r 제로죠. 0을 대입해요. 0 대입하면 이게 1이고 마이너스 2. 0 대입하면 5만 남죠. 마이너스 2 플러스 5니까 답은 뭐가 나온다? 3. 자, 이렇게 완전 제곱식 나눴을 때가 조금 문제가 어려워진다. 요거 기억하시고요. 요거 이제 심심할 때마다 나오는 문제예요. 엄청나게 문제집마다 많아요. 애들이 잘 몰라서 질문하는 문제.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갈게요. 인수정리로 넘어가면 나머지 정리와 인수정리 차이 뭐밖에 없죠?
나머지가 존재하면 나머지 정리. 나머지가 없으면 인수 정리. 깔끔하죠. 자, 그래서 68번 같은 문제. 뭐를 인수로 가진다? x-1과 x-1 인수로 가진다는 거는 x에다가 1 대입하면 뭐 나와야 된다? x에다가 1 대입하면 뭐 나와야 된다? 이 식에서 1 대입하면 0 나와야 된다. x-1 인수 가진다는 거는 x에다 뭐 대입하면 2 대입해도 0 나와야 된다. 2 대입하면 8 플러스 4a 빼기 4b 마이너스 4는 0이다. 나머지가 0이기 때문에 왜 지금 똑같아요. 이거 집어넣으면 나머지 나왔잖아요. 집어넣으면 나머지 나와야 돼. 나머지는 0이야. 그래서 인수정리. 약간 금 같은 느낌이죠. 인수정리 쓴다는 게. 그래서 둘이 연립하면은 답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그럼 a 빼기 2b는 마 3이가 넘어가면 3. 4a 빼기 4b는 넘어가면 마 반대. 4로 나누면 a 빼기 b는 마이. 빼주면 마이너스 b는 4. b는 마 4가 나오겠고요. 플러스 4니까 넘어가면 a는 마 5가 나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제곱제곱해서 더하니까 25 더하기 16이 돼서 41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뭐 이런 문제들, 나눠 떨어지는 문제들이 각각 이런 문제들이 나온다. 자, 그래서 집어넣으면 0이다라고 해서 문제 푸시면 되는 문제들이 인수정리 문제예요. 뭐 크게 다를 게 없다, 나머지 정리랑. 하나 더 풀어볼까요? 심심하니까. 71번. 최고창 개수가 1인 2차식에 대해서. 자, 최고창 개수가 1인 2차식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어요. fx는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라고 쓸 수 있는데. 그래서 미지수 몇 개죠? 식 두 개만 나오면 끝나는데, 자, fx가 x-1로 나눠 떨어진대. 그게 뭐죠? f1이 몇이라는 얘기죠? f1이 0이라는 얘기죠? 두 번째로 x 플러스 3이 x-로 나눠 떨어진다. 이 집어넣으면 f5는 뭐가 된다? 0이 된다. x에다 2 집어넣겠죠? 그럼 식 몇 개 나왔죠? 2개 나왔죠. 근데 이건 사실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푸는 것보다 어떻게 푸는 게 더 빠르죠? 1이 근이라는 얘기잖아. 5가 근이라는 얘기잖아. 어떻게 인수정리 쓸 수 있죠? x-1, x-5라고 푸는 게 더 빠르죠? 최고창 1인 거니까 인수정리 써서 푸는 게 더 빠르죠? 그래서 f0의 값은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5니까 답은 5다라고 하는 게 이게 더 빠르죠? 이렇게 인수정리 써서 곧바로 푸는 게. 자, 이제 2차식 나누어지는 경우가 유형 8번에 있어요. 유형 8번에. 그래서 2차식 나누어지는 문제에서도 조금 어려워지는 문제들은 완전 제곱식으로 나눠야 되는데 뭐 그런 문제가 별로 없네요. 그죠? 별로 없네요. 자, 뭐 좀 어려운 문제는 76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76번. 76번 보세요. 이 차식으로 나눈 경우에서 좀 어려운 문제 볼게요. 최고차항 개수가 1인 2차식 fx와 1차식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가 조건 fx랑 gx는 같다라는 게 2차 방정식이 될 건데, 왜냐면 얘가 2차식이고 얘가 1차식이에요. 최고차항 1이에요. 근데 얘가 중근을 갖는데, 그게 넘겼을 때 2차 방정식이 나오는데, 이런 2차 방정식이 나오죠? 얘가 중근을 갖는데, 그 얘기는 이 식이 무슨 식이 된다는 거야? 중근을 갖는 얘기는 완전제곱식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 식이 뭐가 된다고요? 완전제곱식. 그러니까 여기서 x-알파의 제곱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완전제곱이 나온다. 중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완전제곱. 최고차항은 몇이죠? 거기다가 문제에서 뭐라고 줬어? 1이. 1이에요 그냥.
최고차항이 모르면 A라고 써줘야 돼요. 근데 여기는 최고차항이 1이기 때문에 안 쓸게요. 그럼 두 번째, 나조건을 볼게요. 나조건은 뭔 소리냐? 2를 집어넣을 때, 그러니까 나머지 정리를 쓰면 F이랑 G가 어떻게 되는 거야? F이랑 G가 어떻게 되는 거야? 서로? 같다는 얘기예요. F2가 2를 X-1로 나눌 때 나머지가 되는 거고, G가 X-1로 나눌 때 나머지니까 이 두 개가 같다는 얘기인 거야.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여기 위에를 볼게. 여기 X에다 2 대입하게 되면은 얘랑 얘랑 같잖아. 그럼 뭐 나와야 돼? 이 개념을 가지고 일단 대입하면 X2 대입하면 어떻게 돼? X2 대입하면 여기 위에 대입하면 F2 빼기 G2가 나오겠고 이게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인데 얘랑 얘랑 같잖아. 빼면 몇이야? 하유라. 같은 것끼리 빼. 뭐 이렇게 복잡합니까? 0이지 그냥. 이게 0이라는 얘기야. 이게 0이 나온다는 얘기는 뭐야? X에 2 대입하면 2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 0이라는 얘기야 결론은. 알파 몇일까? 25. 0 나오려면 이게 2 대입할 때 이게 여기 2 대입한 거 지금? 결론 이게 0 대입 알파 2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론 뭐야? X 빼기 GX는 X 빼기 2에 뭐가 됐다? 제곱이 됐다라고 준 거야 문제에서. 요게 핵심이야. 이렇게. 자, 그렇던데, 얘를 뭐로 나눴대? 이 x-2의 제곱을 fx 빼기 gx가 x-2의 제곱인데, 얘를 뭐로 나눴대? x제곱 마이너스로 나눴대. x제곱 마이너스 1은 인수분해가 되죠, 이렇게. 몫이 있겠고, 나머지가 1차식이 되겠죠. 2차식 나눴으니까. 근데 이거는 1하고 마이너스에 대입해가지고 AP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뭐 이런 문제예요. 만약에 이렇게 1 대입하게 되면 1 빼기 2의 제곱이니까 1 없어지고 A 더하기 B고 마이너스에 대입하게 되면 마함의 제곱이니까 9 이제 마이너스에 대입하면 마이너스 A 더하기 B 더하게 되면 2B는 10이니까 B는 5가 나오겠고요. A는 마이너스 4가 나옵니다. 또 나머지는 뭐가 나오냐? 대입하게 나오면 마이너스 4x 플러스 5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이제 조금 어려운 문제라고 이제 나오는 문제들이 나오는 거죠. 자, 유형 9번부터는 이제 뭐 문제가 나오냐? 뭐죠? 조리제법. 자, 조리제법이라는 거는 결론은 언제 쓰는 거죠? 서우야? 조리제법 왜 만들었죠? 피곤해서? 언제 쓰려고 만들었죠? 나눗셈. 빨리 하려고. 특히 언제만 쓸 수 있어? 1차씩 나눴을 때. 특히 어떤 게 기준이죠? 1차항 중에서도 최고차항 개수, 1차항 개수가 몇일 때? 1일 때가 기준이죠. 그러니까 직접 나눠도 돼요. 내가 만약에 조리제법을 잊어버렸다. 직접 나눠가지고 몫과 나머지를 구할 수 있긴 하겠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수학자들이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죠. 그래서 어떻게 했다? 조리제법을 개발해낸 거죠. 빠르게 나눗셈을 하기 위해서. 직접 나누는 것보다. 그때 여러분들이 뭐 이 문제에서 77번 좀 중요하죠. 77번 왜 중요하냐 하유라. 뭐가 문제야 77번에서. 조리제법 쓸 건데 뭐가 문제야? 2x-1 그래 최고차항이 1이 아니잖아. 지금 1차식으로 나눈 거니까 조리제법을 쓸 건데 뭐로 나눴냐면 2x-로 나눴기 때문에 2분의 1로 조리제법 쓰긴 할 건데 나중에 몫을 어떻게 해줘야 되죠? 몫을? 2분의 1 곱하기 그러니까 2로 나눠줘야 되죠. 목 부분만 뭐로 나눠줘야 돼? 2로 나눠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되냐? 잘 보세요. 원래 조리제법을 쓰면 얘로 나누는 게 아니라 뭐로 나누는 것처럼 되는 거야? 최고차항 1이니까 x 빼기 2분의 1 나누는 것처럼 하는 거다. 뭔 말인지 알아듣죠? 그러면 얘로 나눴지만 얘로 나눈 것처럼 되는 거니까 실제적으로 여기서 몇 배가 됐냐? 2분의 1배 됐잖아. 근데 얘로 나눈 거라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여기서 여기로 갔다고 쳐봐. 여기로 갈 때 쳐봐. 그러니까 이거로 나눈 것처럼 되는 거야. 조리제법은 얘로 나눈 것처럼 되는 건데 이렇게 여기로 갈 때 2분의 1배가 되거든. 그럼 몫이 여기 있을 거 아니야. 몫이. 목 부분이 그럼 몇 배가 돼야 돼? 이게 2분의 1배 됐으니까 몫은 몇 배가 되는 거야? 2배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2배가 맞냐? 잠깐만 2분의 1배 되게 2배 될 거야. 반대야 지금. 반대로 썼어. 지금 여기서 여기로 갈 때 2배가 된 거죠? 여기서 여기로 갈 때 2배가 됐으니까 목습 2분의 1배가 돼야 돼. 그러니까 목습 2분의 1배 되니까 2로 나눠준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둘째법 쓸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최고차항 1이 아니면 조심해야 된다. 근데 둘째법 쓰면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3하고 2분의 1로 조리법 쓴 다음에 내려오죠? 곱하면 1, 더하면 0, 곱하면 0, 더하면 마이너스 1, 곱하면 마이너스 1, 더하면 2. 이게 몫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2x제곱 마이너스 2가 몫이 나왔지만 나머지가 2가 나왔지만 이걸 그대로 쓰면 안 되고 몫을 뭐로 나눠야 된다고? 2로 나눠야 된다고. 그러니까 실제 몫은 얘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야? x제곱 빼기 1이 된다는 거죠. 아니에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서 A, B, C가 나오는데 A가 어디야 지금? A가 얘죠. 얘가 A고 그 다음에 여기가 B야. 그럼 여기가 C인데 그죠? 맞죠? 그래서 A 2분의 1에다가 B를 빼요. 마이너스 1을 빼고 그 다음에 C를 더해요. 그러면은 2분의 몇이 나오죠? 9가 나오죠? 여기 몫이 안 구했네? 조금 허무하네요? 야, 뭐 저런 거 냈으면 목까지 구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로 넘어갈게요. 82번 문제하고 80번이 있는데 이 80번과 82번이 가장 많이 출제되는 조리제법 문제 중에 활용 문제들이거든요. 둘 다 별표를 좀 쳐놓으시고요. 이거 사실은 다 했던 것들이에요. 뭐 안 했던 문제들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센 영상 보시면 대부분 한 거예요. 아니, 처음 가르치는 거 같죠, 근데 여러분들? 자, 이거 80번 빨리 구하는 건 뭐였냐? 할줄 기억나냐? 지원. 저 멀리 갔죠? 여기 단원 자체가 지금 취향과 전혀 관계가 없는 조리제법 단원인데 지금 취향 나오고 신났죠? 여기까지 안 봤을 것 같지만 우리 여기 봤니? 봤어 안 봤어 여기까지 우리 태민아? 네, 반갑습니다. 요 거면 다 보던지. 자, 요거 뭐 해서 빨리 구해야 되냐? 우리 서우는 기억나? 그래, 조립제법 3번 써가지고 빨리 구할 수 있죠. 이거 왜 그렇게 됐는지 내가 증명까지 다 해줬고 여러분들 꼭 해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00% 안 할게. 내가 만약 기억을 못 하잖아요? 해본 적이 없는 거야. 내가 장담할게요. 해봤는데 기억을 못 하잖아? 슬픈 이야기야, 진짜로. 그러니까 대부분 애들이 왜 수학을 못 하냐면 해보질 않아요. 내가 장담할게요. 다 해봤는데 수학을 못 한다? 그럼 걔 이제 머리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슬픈 이야기지만. 대부분이 수학을 잘하는 애들은 그냥 다 해봐요. 하물며 나도 다 해봐요. 해본 애들은 안 잊어먹는다니까? 여러분 많이 있잖아요. 연애를 글로만 배우던지 친구한테 듣잖아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연애는 어떻게 해봐야지 제 머릿속에 남죠? 직접 해봐야 되는 거야. 뭐 축구도 마찬가지예요. 뭐 맨날 유튜브 봐봤자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거 맨날 보면 뭐 할 건데. 해봐야지. 내 걸 만들어야 되는 거지. 아니야? 유튜브만 보면 막 스크치가 막 늘어 갑자기 막 안 되는 킥이 막 잘 사라지고 막 갑자기 막 포인트 트래핑이 막 순두부 트래핑이 되고 막 그래? 아니 되냐고. 아니 그런 게 세상에 없다니까? 그런 게 되면 걔는 그 분야의 천재인 거야. 만약에 나는 연습 안 했는데도 보는 순간 다 돼. 야, 그럼 뭐 축구 날로 먹겠지. 아이씨, 아니야? 날로 먹겠어, 안 먹겠어? 보는 순간 다 된다 생각해봐. 날로 먹지. 공부도 똑같지. 만약에 보는 순간 다 된다 그러면 걔 그거 공부는 그냥 끝난 거예요. 그냥 뭐 그냥 집어 먹는 거지 뭐. 다 해봐야 되지.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것도 내가 뭐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다 증명해줘요. 근데 결론은 이 문제는 조리법 몇 번 쓴다? 1로 3번 쓰는 거야. 그래서 1, 마이너스 2, 3, 마이너스 4인데 뭐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다 보세요. 나중에 모든 증명을 했어요. 왜 3번 하는지. 이게 내려와요. 1, 1은 1 해서 마이너스 1 곱하면 마이너스 2 곱하면 2
다음에 마이너스 2. 이게 D예요. 또 해요. 얘를 1로 조리집법을. 1, 1은 1, 0, 1, 0은 0, 2. 이게 C예요. 그 다음에 또 해요. 1로. 그럼 1, 1은 1, 1. 이게 B예요. 그럼 이게 A예요. 조립제법 3번 씀을 통해서 구하는 문제죠. 그래서 A, B, C, D를 다 곱하다 보면 이 문제는 답은 마이너스 4가 나오는데 이걸 모르면 이제 개고생을 하는 거고 알면 겁나 쉬운 거죠. 근데 이거를 애들이 다 외우니까 여기를요 1이 아닌 거를 줘요. 그게 있어요. 어디에 있냐? 셀에 있어. 애들이 다 외우잖아. 이거 문제 나오면 이제 암기해서 푼다니까 개념 하나도 몰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 이런 애들 어떻게 하려고? 다 집에 보내요. 보내요. 아니 암기만 하니까 맨날 머리를 좀 쓰라고 하고 사고를 좀 늘리려고 했더니만 애들이 맨날 암기만 하는 거야. 사고를 하나도 안 늘어. 그런 애들이 나와서 하는 말이 똑같아요.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수학 전혀 필요 없는데 왜 배우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 하는 거 그런 애들이. 아니 사고는 그냥 당연히 야 생각해봐라. 야 문과 갈 때도 하물며 수학을 본다 하잖아. 왜 보겠냐? 문과 중에서 수학 안 쓰는 데 엄청 많잖아. 없어? 많잖아. 왜 배우겠냐? 사고를 늘리라고 배우는 거죠. 근데 이제 암기식 공부했던 애들은 왜 배우는지 모른다니까? 근데 그게 문제예요, 결론은. 머리를 못 써요. 나중에 뭐, 대학교 가면 힘들어져요. 대학교 가서 또 컨트롤 C, 컨트롤 V 하고 있으면 힘들어지는 거지. 아이씨. 그거 왜 가는지 모르겠는데, 나타나네. 머리 못 쓰면 사실은 그러니까 수학을 못해도 상관은 없는데, 머리는 써야 돼, 일단. 근데 머리 쓰기 가장 좋은 과목이 수학이에요. 나머지 거의 암기니까. 논리적인 사고가 별로 필요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데 아마 여러분 쌤 보세요. 쌤 보시면 요거를 이렇게 바꿔놨어요.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조리집 쓰면 여기 다 뭐로 한 거랑 똑같은 거야? x-2분의 하는 거 똑같기 때문에 바뀌어요. 그것도 다 있어요. 여러분들 영상에 다 있어요. 어디 갖다 버린 게 없어요. 영상 찾아보면요. 인수정리 쪽이랑 조리집 찾아보면 다 나와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증명하고 싶으면 한번 보세요. 자,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82번. 82번 문제. 자, 얘는 이제 여러분 기억해 놓으세요. 이거 조리제법 쓰면 된다는 거. 자, 82번에서 어려워진 이유는 뭐냐, 호우야? 왜 어려졌어, 이 문제가? 완전제곱식. 인수분해가 안 되는지 완전제곱식이야. 이 문제 어떻게 빨리 푸는지 기억나요? x-1로 나눠 떨어진다. 이때 몫을 qx. 나머지 없는 거야. 이거 AP 빨리 구하면 뭔지 기억나냐? 이것도 해줬을 텐데요. 아마 별표치라고 했을 거예요. 내가 지금 다 설명하고 있는 것들은 다 셀에 나왔던 거에 뭐 안 나왔던 거에 설명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아무것도 기억을 못하겠지만 해줬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말했잖아. 여러분들 셀을 완벽하게 풀 수 있잖아. B셋까지. 그러면 아무리 안 나와도 2등급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해요. 아무리 수학 점수가 안 나와도 몇 등급이라고요? 2등급이라고. B스텝까지 완벽하게 풀면. 당연하지만 완벽하게 푸는 놈들이 별로 없다는 얘기야. 뭐 암기해서 푼다든지 뭐 이해 못했는데 푼다든지 뭐 이런 애들이 많다는 얘기인 거고 거기다가 잘못해서 몇 개 잘못해서 맞잖아? 그럼 1등급이야. 슬픈 이야기지만 진짜로. 그 정도로 셀에 대부분의 유형들이 있고 그 방대한 유형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되면 웬만한 점수들은 다 나온다는 거야. 엄청 어려운 문제 안 맞아도. 실제적으로. 셀을 파는 거죠. 정말로 내 수업을 듣고 맨날 파고 연습하고 고민하잖아요? 그럼 수학 점수는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애들이 공부를 안 해요. 일반고등학교 애들은 공부를 안 합니다. 머리 잘 안 써요. 여러분들 말지만 여러분 머리를 쓰는 순간 여러분 상위에 벌써 30%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70%는 머리를 쓴다는 거야, 못 쓴다는 거야? 거의 못 쓰고 살아요. 슬픈 이야기지만 우리 뇌는 있지만 뇌는 안 쓰고 산다니까요. 아니 뇌는 장식용인 거야. 그냥 암기할 때만 쓴다는 거잖아. 얼마나 슬픈 이야기냐. 70% 애들이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더 심해요. 뇌를 장식용으로 갖고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연구한 게 있잖아. 그 뇌 몇 프로 쓰다가 죽는다고 연구 결과 나왔는데 아니야? 10이면 천재예요. 아인슈타인이 20% 썼대.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2%도 못 써요. 그러니까 뇌는 언제 쓴다? 장식용으로 갖고 다니는 거야. 그냥.
98%를 안 쓴다니까. 그냥 나이는 있는데 안 쓰고 사는 거지. 이게 본능, 약간 동물처럼 살고 있는 거야 우리가 사실은 이제 내가 있는 거에 비해서. 일반적인 사람이 조금 공부 빡세게 하고 많이 쓰는 사람들이 한 4, 5% 쓴대요. 근데 이제 그 밑에 있는 애들이 많잖아. 1%도 안 쓰는 애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주변에 보면 있는 것 같지. 자기 친구 잘 보세요. 뭔가 생각이 없는 애들 있잖아. 딱 보는 거. 아무 생각 안 하고 사는 것 같다. 이런 게 있잖아. 그치? 그런 애들 또 다 낮추고 있죠. 낮추고 있잖아. 보면. 근데 여러분들이 머리 써야 돼. 머리만 쓸 줄 알아도 내가 있잖아. 인생이 좀 편해진다. 뭐 인생을 편하게 살 건지 힘들게 살지 여러분 결정하시고요. 이거는요. 1로 얘를요. 봐봐. 얘를 내가 X-에서 나누잖아? 그럼 나머지가 몇이냐? X-에서 나누면 나머지 몇이야? 0이지. 없잖아 나머지가. 나머지 없잖아. 그럼 봐봐. 내가 이 식을요. 결론에 이렇게 제곱이 나왔을 때 어떻게 풀면 되냐면 조립제법을 2번 쓰면 돼. 왜냐면 봐봐. X-를 한번 나눠도 나머지 0일 거야. 나온 게 있겠지 또. 나온 게 있겠지. 걔 또 나눠도 나머지가 또 몇인 거야? 0인 거야. 그러니까 이 완전 정수 나왔을 때가 나머지 정리 풀 때보다 쉬워. 왜냐면 나머지 정리였을 때는 완전 정수 나오잖아? 바꿔야겠지. 바꿀 게 없어. 인수정리에서 몇 번만 쓰면 되는 거야, 조립제법은? 단 2번. 아씨, 2번. 아니, 2번. 이거 뭐, 3번도 썼잖아. 2번에 못 쓴다고? 인간입니까? 그래서 얘를 2번 써요. X만 나눠. 봐봐. 1, A, B죠. 1을 조립제법 써요. 1, 1은 1, 2. 2. 여기서 더하면, 문제 어떻게 해요? 문제 있는 대로 풀면 되죠. 또 더해요. 뭐 나와? A 더하기 B 더하기 2죠. 이게 0인 거야. 나머지가 무조건 0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봐봐. 이게 X-를 나눴어. 그러면 봐봐.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여러분들이 얘를 X-로 나눈 거야. 나눴지? 맞아 안 맞아? 그 다음에 여기가 뭔가 있는 거지. 그게 얘야. 걔가 누구라고? 얘라고. 몫이겠지 당연히. 나눠진 거에 나눴을 때 여기가 X제곱 더하기 지금 2X 플러스 A 더하기 2가 있는 거야. 근데 얘가 또 뭐로 나눠줘야 돼? 얘가 얘잖아. 얘가 또 뭐로 나눠줘야 돼? X-한 번 더 나눠질 거 아니야. 제곱이니까. 그럼 1로 또 조립제법 쓰면 뭐가 된다는 거야? 또 나머지가 뭐가 된다는 거야? 0이다. 2번 쓰면 돼요. 나머지가 A 플러스 5죠. 얘도 0인 거야. 그러면 2번 나눴잖아. 그럼 얘는 뭐죠? 얘는 뭐야? 얘가 QX지. 얘가 QX인 거야. 그냥 개념을 알면 이게 엄청 어렵진 않거든? 근데 개념을 모르잖아? 뭔가 암기 있잖아? 문제 좀 변형해서 내잖아? 그거 틀리는 거야. 개념을 알면요, 문제 변형해서 내고 뭐가 달라져? 아이씨, 달라지는 게 없는 거야. 근데 애들이 암기하니까 안 해보니까. 그래서 봐봐. A는 마이너스 5야. 여기 마이너스 5 집어넣으면 B는 몇인 거야? 3인 거야. 근데 이거 구하는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맞냐? 이거 구하는 문제 맞아? QX 구하랬잖아. QAB잖아. AB는 몇인 거야? 마이너스 15 맞아요? 근데 QX가 얘야. QX까지 구하라겠죠. 그럼 QX는 뭐가 되는 거야? X 더하기 뭐가 되는 거야? 3이 되는 거죠. 근데 QAB라고 했잖아. Q 마이너스 15 구하라는 거야. 여기 마이너스 15 돌아가겠죠. 뭐가 나오는 거야? 마이너스 12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얘가 왜 어려워지는지 완전 정시에서 그래요. 얘까지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셀에 거의 비슷하게 있는데 다시 복습해 주는 거예요. 셀에 있는 문제만 풀어서는 안 되니까 약간 다양하게 풀리는 거고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셔야 돼. 풀어야 돼. 이 시험이 얼마 안 남았잖아. 지금도 공부를 안 하고 있다. 이제 얘는 이제 공부로 가기 쉽지 않겠다. 시험 가까운데 공부를 안 해. 어떻게 나중에 공부로 밥 빨아먹을 수 있는 겁니까? 선생님 저는 공부로 밥 안 벌어먹을 건데요. 그럼 뭐로 밥 벌어먹을 거냐? 육체 노동을 할 거예요? 요즘에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육체 노동으로 뭐 하고 싶은데 뭐 맨날 인공지능 나왔지 또 로봇도 나온다 그러지 이게 참 골치가 아파요. 여러분들의 애들하고 맨날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 뭐였냐면 애들이 나중에 공부 안 하는 애들이 꼭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선생님 전 나중에 뭐 배달하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정 안 되면 배달이라도 하죠. 쿠팡 여기 배달 기사로 가가지고 하면 좀 어떻게 되지 않을까. 그냥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올 때 사람이 과연 배달하고 수 있지, 로봇이 배달하고 수 있지. 장난을 못 하겠어, 내가 지금. 너 어떻게 생각하냐? 사람이 할 것 같아? 모르겠지, 이제. 나도 잘 모르겠어요, 이제. 그래서 나는 웬만하면 여러분들한테 머리 쓰는 것도 인공지능이 더 잘 쓰는 분야들이 있거든? 그래서 나는 이제 세상을 예측을 하라고 하면 이제 힘들어진 거죠. 이제 내가 모르겠어. 나도 이제 잘 가늠이 안 가요. 그래서 나는 이제 여러분들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은 게, 일단 이건 확실해. 뭔가 세상이 많이 뒤집어질 거야. 그때 잘 대처해요. 세상 바뀌는데 바뀌지 말아요 이런 애들이 있잖아. 다 나간 애들인 거죠. 이런 애들 있잖아. 옛날 때 그런 애들이 왜 그러냐면 슬픈 이야기지만 이제 그거밖에 할 줄 아는 게 없는 거지. 다른 걸 할 수가 없는 거야. 이제 그러면 먹고 살 게 없잖아. 근데 봐봐, 옛날 때 자동차 개발될 때 어떤 애들이 제일 반대를 많이 했을 거냐. 네가 생각해봐. 자동차 개발될 때 누가 제일 많이 반대했을 것 같아? 자동차 나올 때. 말 끌고 다니는 마부들, 뭐 이런 애들이 제일 반대하지 않았겠냐? 사기일자 다 사라지잖아. 아니야? 안 사라져? 차 타고 다니면? 어? 다 사라지잖아. 엄청 반대했지. 근데 결론적으로 걔네들이 그 세상의 흐름 막을 수가 있어, 없어? 있냐고, 그게.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이 이제 빨리 변하잖아, 여러분들. 내가 맨날 얘기했잖아. 지금 몸 쓰는 것도 막 바뀌고 다 바뀌고 모든 게. 이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세상에 대응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뭔가 바뀌고 있잖아? 빨리 수능하고 그걸 빨리 익혀야 돼. 새로운 방법을. 그러면 뭐가 필요할까? 빠른 걸 받아들이고 빠른 거를 막 내가 세상이 바뀔 때 빠른 걸 받아들이고 수능하면서 그걸 타고 가야 되는데 공부가 안 된 사람들, 빨리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 머리를 안 썼던 사람들은요 계속 과거 거에 주장하고 있는 거야. 바뀌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서 근데 그게 되냐고. 세상에 여러분 한 번도 안 바뀐 적이 없어, 세상이. 근데 여러분들은 왜 내가 공부를 하라고 하냐면 공부를 한다는 얘기 머리 쓰는 얘기야. 머리 쓰는 얘기가 있으면 상전이 딱 걸리잖아. 하여 머리를 쓰게 돼 있어. 아니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늘 돈을 안 벌면 내일 굶어 죽어. 근데 돈을 안 버는 놈이 있을까요? 자살하는 애 빼고 다 모이겠죠. 아니 자살하는 애는 안 보이겠지만 생존화 걸리면 여러분 지금 미성년자니까 이제 엄마 아빠가 돈을 다 대주니까 뭐 안 벌어도 큰 문제가 없는데 언제까지 엄마 아빠가 대줄 거야? 그럼 나중에 언니가 돈을 벌어야 된다는 얘기야. 뭐 사실 저는 우리 집 가쁘기 때문에 집에 지금 강남에 건물 한 4채 정도 있고요. 저한테 분양받을 게 있으니까 저는 걱정이 없어요. 뭐 알아서 하시고요. 그런 게 아니야. 내가 돈을 벌어야 돼. 내가 먹고 살아야 돼.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로또가 될 확률이 있어요? 하율아? 있어? 뭐 로또 될 확률보다 여러분 공부하는 게 확률이 한 2억 5천 배 빨라요. 내가 봤을 때. 확률적으로 보면.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것들을 나중에 세상 바뀔 때 써먹어야 돼. 빨리 수능하고 배워야 돼. 이거 난 여러분들 굉장히 원하는 게 이런 거야. 내가 말했잖아. 한 가지 기만 준비하면 돼. 요즘 제일 위험한 게 한 가지 기, 나머지 길은 없다. 이것만 오직 준비한다. 이 길 아니면 난 죽음을 달라. 이게 제일 위험한 사상이야. 왜냐면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 지금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건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 이게 안 되면 저걸로 가야 돼. 그러면 폭넓은 지식과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 이게 아닐 때 빨리 다른 데로 가는 거지. 세상의 흐름이 이게 아니야. 내가 여기까지 지금 준비하고 있었어? 하지만 이게 아닌 것 같아. 세상의 지금 흐름이 여기 가면 망한대. 빨리 확 옮겨가야지. 그거 계속 있을 거야? 망한다니까? 나중에 기초생활 수급자 되는 거예요. 지금 슬픈 이야기지만.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 빨리 하겠다 머리 쓰면서 바꿔 나가야 된다는 거야. 이런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지. 나는 항상 예체능한테 늘 얘기해요. 예체능만 준비하지 마라. 공부해라. 이 세상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예체능 하나만 준비하고 나머지 다 준비 안 했다가 나중에 그 길이 없어져.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해? 망하잖아. 그럼 나중에 그 누구 탓할 건데? 근데 난 여러분한테 지금 제일 위험한 게 오직 한 길. 아니 평생 시장이 없어진 지가 언제인데 오직 한 길이가 그 뭐 어떤 거야? 뭐 계시를 받았어? 이 그거에 대해서? 뭐 그게 아니면 수능하고 바뀔 준비가 항상 돼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럴 때 그럼 어떤 애들이 빨리 수능하고 바뀔까? 머리를 쓰는 놈이 쉽게 바뀔까? 머리를 아무것도 안 쓰는 놈이 쉽게 바뀔까? 너 누가 바뀔 것 같냐? 빠르게. 당연히 쓰는 놈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때는 무조건 머리를 써야 돼. 특히 이렇게 세상이 빨리 바뀔 때는. 그게 여러분들이 살아남는 가장 지름길이에요. 그리고 세상에 바뀔 때 그걸 타고 가야 돼. 괜히
안 됩니다. 반대, 반대.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럼 망해요. 지금까지 모든 역사가 말해주고 있잖아. 아니? 뭐 이번에도 보니까 현대자동차에서 그 로봇 나오면서 난리가 났었거든? 누가 곧바로 반발했을 것 같아. 로봇 나오면서. 그 현대자동차에 있는 그 직원들, 자동차 조립하는 사람들, 곧바로 반대를 했죠. 근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그 흐름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언제까지 막을 수 있는데? 사람 쓰는 게 편하겠냐, 로봇 쓰는 게 편하겠냐? 네가 만약에 자본가야, 네가 누군가를 고용해야 돼? 너 사람 쓰겠냐, 로봇 쓰겠냐? 너 누구 쓸 거야? 로봇 쓰잖아. 당연하죠. 사람은 불평도 많고, 불만도 많고, 심심한 파업도 하고. 말을 안 들어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대체가 가능해지면 얘네가 파업을 할 수가 없어. 왜냐? 파업하는 수가 어떤가? 다 잘라. 그럼 바로 로봇 두면 되잖아. 이제 파업을 못 하는 거야. 힘이 없어지는 거지. 뭐 슬픈 이야기지만 사람이 대체가 가능해질수록 누가 불리해지냐면 노동자가 불리해지는 거야. 슬프잖아. 우리가 지금 노동자 집단이 있잖아. 뭐 선생님 우리 지금 재벌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재벌 3세 정도 딱 되고요. 제가 이제 대기업 한 2개 정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뭐 상관없는데 이렇게 이런 세상이 되면요. 솔직히 말해서 자본가들이 압도적으로 유리해져요. 선택지가 많아지니까. 별로 안 좋아요. 세상이 안 바뀌는 게 좋은데 어떻게 바뀌고 있는데. 슬픈 이야기잖아. 얼마나 슬픕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해라. 그런 얘기예요. 오늘도 이제 결론은 뭐 슬픈 이야기로 봤죠? 아니면 여러분들이 자본가로 이루잖아. 여러분들이 성공해. 자기 자식한테는 자식 편하게 살아. 이야기 하던지 뭐. 알아서 하세요. 그럼 뭐 내가 보니까 근데 뭐 재벌 가더라도 그렇게 편하게 살는 것 같지는 않더라. 맨날 겁나 시키긴 하더라. 맨날 보니까. 요즘에. 아니야? 삼성과 재벌 애들 다 놀고 먹고 살고 있어요? 겁나 시키지 않아요? 아니 뭐 보니까 이렇게 뭐 위로 올라간다고 해도 뭐 엄청나게 뭐 놀고 먹고 사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애들도 있죠. 자, 이런 문제 2025. 자, 요 문제도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문제인데 요거는 나머지 정리를 어디다가 연결하는 문제죠? 숫자에다가 연결하는 거잖아. 이거 물어보지 않았냐? 사회를 그때 나한테? 그치? 그래서 이때 제일 중요한 게 이 숫자의 나눗셈을 문자로 바꿔서 다항치의 나눗셈을 바꾸는데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다고 그랬잖아.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다항치의 나눗셈은 문자도 나올 수 있고 음수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마이너스 5가 나머지가 될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숫자 나눗셈에서는요. 음수 나머지 쓰면 참 맞아요. 여러분들이 뭐 그냥 이런 거지. 내가 만약에 너는 동생한테 갑자기 했는데 10 나누기 7을 했더니만 걔가 7이 14 한 다음에 나머지가 마하라고 했어. 참 맞겠죠. 네 동생이 이랬다 쳐봐봐. 저렇게 풀어갖고 왔어. 너 될 거야. 참 맞지.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야. 이런 거 안 돼. 음수 쓰면 곤란하다 이거야. 그쵸? 그치. 우리 뭐 하이는 동생이 누가 있냐? 하린이가 있나? 하린이 이렇게 보면 곤란하지 정말로. 그치? 아니 안 곤란해? 좀 동생 내렸을 때 조금 민망해질 거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막 자연스럽게 자랑하고 다닐 수 있겠어요? 조금 민망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거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내가 보통 이제 누구를 X로 두라겠냐면 얘를 X로 둬야 돼.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어. 원리가 있었는데 봐봐. 보통 얘를 X로 두는데 얘랑 관련된 걸 X로 두는 거야. 그래서 얘는 보통 1하고 2 정도까지만 나와야 돼. 그러니까 내가 이 응용 문제 중에 몇 개가 있었냐면 잘 보세요. 이게 이런 문제들은 얘를 x로 두면 x 4제곱 빼기 x제곱 더하기 1이고 얘는 x 빼기 1이 되잖아. 몫이 있고 나머지가 있어서 1을 집어넣으면 x에다 1을 집어넣으면 나머지가 나와요. 1 빼기 1 더하기 1은 1 집어넣으면 r이 나와서 r은 몇이다? 1이다. 음수 아니죠. 괜찮아. 근데 이렇게 내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은 여기 부분이 x랑 관련이 많아. 문자로 바뀔 때. 근데 꼭 그런 것만 아니야. 그 어떤 문제가 있냐? 셀에도 있겠지만 85번을 보세요. 85번. 그러니까 이 숫자로 나눴더니 나오는 게 사실은 이런 것 좀 그렇지 않냐? 야 개념도 안 배웠는데 막 쓰는데 좀 짜증나지. 이거 내가 이거 개념에서 봤어 이거? 숫자 나눠서 하는 거? 문제 밖에 봤어? 없잖아. 나오잖아. 그거 짜증나잖아. 좀 짜증나잖아. 그치? 이런 문제가 좀 짜증나는 거야. 안 배웠던 개념들이 막 나오니까. 여러분들 뭐 학교에서 배우면은 이거 개념 설명 제대로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이런 문제 풀어준 적 있어? 학교에서? 우리 서원은? 없죠. 자, 이거 봐봐. 이게, 선생님 지금까지 이제 했으니까, 선생님,
얘로 해야죠, x를. 그럼 이제 정말 곤란해지는 거야. 얘가 만약에 1, 2, 3, 4가 x였어. 그럼 얘는 뭐야? 123은 뭐로 표현해야 돼? 뭐로 표현해야 돼? 123은? 뭐로 표현해야 돼? 123은? x 빼기 몇로 표현해야 되는 거야, 대체? 123까지 되려면 얼마 빼야 돼? 1111을 빼? 그럼 나중에 x 1111 집어넣을 것 같은데? 야, 조금 쉽지가 않다. 야, 쉽지가 않지. 야, 이런 거 보니까, 야, 무조건 얘를 x로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게 x랑 관련이 많아. 근데 얘랑도 연관이 있어야 돼. 무조건. 그러면은, 우리, 어떻게 연관해 줘야 되냐? 우리, 이거 어떻게, 뭐로 해줘야 돼? 우리? 뭐로 해줘놨으니까, 우리? 선은 어떻게 났어? x 뭐로 났어, 이거? 느낌이 왔어? 안 왔어요. 그럼 뭐로 넣었냐? 이런 게 당연스럽잖아. 이거 어떻게 바꿔? 이거 바뀌어요? 다시 5번? 이거 하면 오늘 끝나는데? 이거 어떻게 바꿔? 이거 x 하면 이거 곤란하잖아. 1110이 나오는데? 빼기? 1111 집어넣으면 1111에 5은 뭐 이렇게 뭐 답이 안 나오잖아. 하율아 어떻게 해야 돼? 근데 이런 문제는 버리는 겁니다. 왜 이래야 돼? 근데 이런 문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랑도 또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걸 좀 알아야 되겠고. 이 문제는 실제적으로 얘를 x로 두는 거예요. 변형 문제인 거죠. 그럼 얘가 뭐로 표현되는 거죠? 10x 플러스 4로 표현되는 거예요. x로 나누는 거죠. 그리고 혹시 뭐가 있겠죠. 나머지가 존재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 무조건 x라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문제마다 좀 변형들이 있어. 뭐 땐도 잠깐 변형이 있는데 뭐 이런 문제 난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그러면 얘를 x로 둔 거지. 그래서 1234는 10 곱하면 1230이 되는 거고 다 더한 거죠. 여기다 x 뭐 넣어야 되냐 이제 하율아. 영어 아니야 그냥? 무조건 영어 아니야? x에 0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x에 0 집어넣으면 여기 뭐가 된 거야? 4의 5승은 r이다. 근데 이제 이게 봐봐. 이게 답일 것 같잖아. 이게 또 이게 답이 아니에요. 4의 5승은 2의 몇 승이냐? 10승이죠. 2의 10승이 1024거든요. 1024야. 일단 봐봐. 내가 우리 뭐로 나눴죠? 123으로 나눴잖아. 나머지 될 수가 없죠. 아씨. 123 나눴는데 나머지가 더 커. 그럼 얘를 어떻게 해야 돼? 얘로 나눠야 돼? 안 나눠야 돼? 나눠야 돼. 더 나누는 거야. 1020. 그러니까 이게 숫자에 나눗셈이면, 이게 문자에 나눗셈이면 1024가 답이 맞아. 이게 숫자 나눗셈이니까 이 나머지를 123으로 더 나눠야 돼. 123보다 안쪽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뭐 들어가면 되냐? 8? 9? 9는 넘어가지 않냐? 8, 3에 24. 8이 16. 8, 1은 8, 9. 그러면 0. 40. 답은 뭐가 된다고 해서? 40이다. 이게 바꿔줘야 돼. 숫자에 나눗셈이기 때문에. 뭔 말인지 이해되나요? 뭐 이런 변형 문제들이 나오는데 난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이런 문제의 유형들이 있다. 여기까지.